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 뭐 IP 주소 확인, 그다음에 다양한 그 네트워크에 관련된 확인,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그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조금 다시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각 엔드 디바이스들은 서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식별자는 뭐다? IP 주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상의 어느 컴퓨터 엔드 디바이스와도 네트워킹을 하려면, 즉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그 상대방의 IP 주소가 식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그 상대방 또 나 모두 다 엔드 디바이스들은 IP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상대방을 서로 식별하기 위해서 IP 주소라고 하는 주소 체계를 만들고 그 주소를 다 할당을 받는 그런 기술이죠. 그렇게 하고 그 주소를 기반으로 어쨌든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 그게 이제 인터넷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IP. 그러면 그러한 IP 주소가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호스트가 있으면 그 호스트가 어느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지난 네트워킹 기초에서도 했습니다만 호스트들끼리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액세스 디바이스를 쓰죠. 그죠? 스위치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죠. 랜이라고 하는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랜이 구성이 되죠. 그러면 IP 주소를 부여할 때 어떤 규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은 랜에 속하는 녀석들은 IP 주소들을 아무렇게나 할당하는 게 아니고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쓴다 하는 거죠. 그럼 그 네트워크 주소라는 거는 뭐 IP 주소와 별개로 따로 있고 IP 주소는 또 있고 그런 거냐 하면 그게 아니고 IP 주소 체계 자체가 구성이 네트워크 주소와 그 네트워크에서의 호스트들의 주소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중에 BM도 여기에 연결을 할 거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컴퓨터들이 다 실습실 컴퓨터들이 연결이 돼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그들의 IP 주소들은 전부 다 동일한 네트워크 주소가 할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주소가 할당이 되면 안 되고요. 또 여기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주소를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P 주소 중에서 당연히 그 IP 주소 하나하나가 모든 호스트를 다 달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유일하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가 어느 하나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 주소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쓰면 안 되고 오로지 그 네트워크에서만 써야 된다. 마치 집 주소가 그런 것과 비슷해요. 집 주소가 예를 들면 여기 우리 학교 같으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2에 160 번지수 주소로 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이라는 그 주소는 이 동네 주소죠. 그게 마치 네트워크 주소와 비슷하죠. 그러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은 전 세계상에 이 동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주소는. 어디 다른 데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이라는 데가 있으면 식별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뭐 경기도에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이라는 그런 주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IP 주소 중에서 네트워크 주소도 딱 정해져야 되고 그 네트워크 주소 다음에 이제 IP 주소의 그 호스트 주소도 다 호스트별로 달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실습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265. 미안합니다. 이게 왜 23.194.165.0/24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IP 주소가 이제 32비트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8비트씩 32비트를 다시 8비트씩 끊어서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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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끊어서 이렇게 점으로 구분하면 좀 편리하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8비트를 다 어떻게 10진수로 변환해서 표현한다. 그게 이런 표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들이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야? 각각 8비트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10진수로 하면 네? 8비트의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 숫자가 10진수로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요? 250. 어디서부터? 0부터 그렇죠? 0에서 255죠. 그죠? 그래서 각 저 4개의 점으로 구분된 4개의 저 그룹들은 전부 다 0에서 255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실습실의 네트워크 주소는 223.194.165.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상에서. 다른 어디에도 그런 주소는 없습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오로지 우리 실습실에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호스트가 그 IP 주소를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32비트 중에서 요 24비트 여기 슬래시에서 24라고 쓴 요 주소가 바로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러면 전체 32비트 중에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24비트까지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죠. 그 얘기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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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여기까지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223.194.165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인 거예요. 이것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질문 있나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서울시 구로고척동 62의 160번지라는 주소에는 서울시 구로고척동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다, 동네 주소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그냥 이름 보고 보면 알죠. 동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다 하는 동네 주소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IP 주소도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뒤에 슬래시하고 써 있는 숫자를 보고 안다. 그래서 24라고 써 있으면 앞에서부터 24비트가 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네트워크 주소다. 알겠죠? 이해가 돼요? 네? 아니 좀 반응을 잘 해줘야 내가 알아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는지 네? 알 수 있잖아. 네? 다 알죠? 네? 아이고 교수님 너무나 다양한 걸 자꾸 물어보니까 너무나 지루해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맞죠? 네? 맞죠? 예,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것만. 이 슬래시 24 대신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255.255.255.0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32비트의 이진수를 놓고서 요 24비트의 자리를 전부 1로 표기하고 나머지를 0으로 표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4비트의 이진수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그리고 나머지 8비트 0000, 0000. 이게 24비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8비트. 이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P 주소 중에 앞에 24자리는 네트워크 주소다라는 것을 저렇게 24자리의 1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0으로 표현하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보기에 너무 지루하잖아. 그리고 봐도 이게 24비트가 이러면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잖아. 그러니까 얘도 8비트씩 잘라서 10진수로 표현합니다. 8비트씩 자르고 잘라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이 8비트 하면 이 8비트 전부 1인 게 뭐예요? 8비트 전부 1인 게 10진수로 255죠. 예. 그래서 255. 이것도 255. 이것도 255. 8비트 전부 0인 건 0.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슬래시 24라고 쓰나 25.25.25.0이라고 쓰나 똑같은 것이다. 예.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PC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PC에서도 터미널 열어서 여기서 IP config 해보시죠. IP config 하고 엔터를 치시면 뭐 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3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요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체크했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거 IP 주소는 23.194.165. 하고 아마 요 뒤에 주소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주소 설정은 어떤 룰로 되어 있느냐 하면 50번, 51번 플러스 여러분들 테이블에 적혀 있는 테이블 숫자. 그죠? 확인해 보세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장준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51 더하기 11이죠, 여기가. 예, 62죠. 예, 맞습니다. 네. 62. 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IP 주소가. 예.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른 주소로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룰을 준 거예요. 예. 그래야 다 서로 다른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뒤에 주소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호스트마다 다른 거지. 그게 바로 호스트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주소는 어때요? 이거 다 똑같죠? 그죠? 공통해요.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주소인 거죠. 여기에도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가 어떻게 됐어요? 25.25.25.0 즉 여기까지 24비트가 네트워크 주소입니다를 이와 같이 표기한 거다. 알겠죠? 질문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네트워킹 기초에 가면 또 얘기하긴 할 거예요. 어차피 그 과목이나 이 과목이나 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원리는 똑같으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들었으니 이제는 거기서 말 안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도 있으니까 또 한 번 얘기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소를 가지고 서로를 다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 지우면 좀 그렇긴 한데 또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또 여기다 또 PC를 달게요. 자, 이렇게 PC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내 거 51번, 뭐 장준희 학생 거 62번, 뭐 다른 학생 뭐 예를 들면 뭐 55번, 뭐 여기에 뭐 80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23.194.165. 어쩌고? 예. 다 있다고 치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IP 주소를 가지는 PC가 이 IP 주소를 가지는 PC로 연결하려고 해요. 연결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주소를 가지고 연결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서 어떻게 상대방을 연결을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IP 주소를 가지고서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찾아가는 방법을 라우팅이라고 그래요. 라우팅. 라우트라는 게 루트, 길이라는 뜻이죠. ing를 붙여서 길 찾기. 쉽게 얘기하면 마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목적지 그 주소 주면 길 찾아주잖아요. 그것처럼 라우팅이라는 기술이 이제 IP의 핵심 기술이죠. 인터넷 프로토콜에. 그러니까 주소를 지정을 해주고 그 주소를 기반으로 어떻게 길을 찾느냐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주소들이 다 부여가 돼 있으니까 내가 목적지 주소를 알면 어떻게 그 주소로 길 찾기를 하느냐가 IP의 핵심이에요. 인터넷의 핵심. 딱 두 가지죠. 주소 부여, 그 다음에 그 주소 기반으로 길 찾기. 그게 인터넷 기술의 기본입니다. 아주.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면 인터넷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런 그 원리로 동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 찾기를 할 때 뭐 그거를 뭐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그 대상이 즉 목적지 주소가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느냐 아니면 나랑 다른 네트워크에 있느냐 대략 이렇게 크게 주소를 두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겠죠. 즉 우리 실실 네트워크 내부의 컴퓨터가 목적지냐 아니면 그 목적지가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이 우리 실실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의 주소냐 그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목적지는 똑같지만 목적지는 어쨌든 다른데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은 좀 저쪽 뒤쪽 동네를 아나요? 잘 모르나요? 우리 그 고척동 길로 해서 저 안에 시장 들어가는 방법 중에 이리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요리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저 뒷길로 해서 산을 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쪽이 좀 빨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요즘은 뭐 8호관 그 엘리베이터 타고 많이 가죠. 그 동네 밥 먹으러 갈 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동네를 벗어날 때, 즉 집에 가거나 뭐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는 다 어디로 가요? 여기서 학교에서. 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로 갈 때는 다 이쪽으로 가죠. 뭐 물론 집이 저쪽인 학생은 저로 가겠지만 이 같은 동네 말고 다른 데 사는 학생들은 다 정문으로 해서 어디로 가요?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으로 가죠. 그죠? 다른 곳으로 가려면 다른 동네로 가려면 그러나 이 동네를 가려면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죠. 그죠? 그게 달라요. 그런 식으로 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아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로 갈 때와 다른 네트워크로 갈 때 가는 곳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여기에 네트워크의 연결 구성을 보자면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은 전부 다 이 스위치에 같이 물려 있죠. 옹기종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PC에서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갈 곳이 어디냐 요걸 정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길 찾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목적지까지 갈 때 물론 내비게이션을 쓰면 그 길이 다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다 여기 세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IP 기술에서는 그걸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네가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거기까지만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 장치에서 또 네가 어디를 가려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다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IP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이 어디냐 하는 것을 IP가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기반으로 찾느냐? IP 주소를 기반으로 찾는다. 그래서 IP 주소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갈 IP 주소를 찾아요. 그 다음에 갈 IP 주소. 그렇다면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갈 IP 주소는 어디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IP 주소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가야 될 지금 위치에서 그 다음 IP 주소는 누가 돼요? 네? 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51번 PC가 80번 PC로 가려고 그래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IP 주소를 근거로 그 다음 갈 IP 주소를 찾는 게 그게 라우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51번에서 80번으로 가려고 하면 51번에서 그 다음 가야 될 IP 주소는 어디야? 스위치로 가야 그 다음 IP 주소 52번. 52번. 그 52번에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53번. 그 다음에 계속 54번, 56번 그런 식으로 만약에 51번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곳이 목적지라면 그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는 그 징검다리로 따지면 그 돌이 한 개 건너요. 한 개 건너.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그러면 그다음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그 징검다리 한 칸씩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81번이 되죠. 같은 네트워크 안.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한 칸씩만 떨어져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갈 곳이 바로 81번이다. 또 62번으로 간다면 그 다음 갈 곳이 바로 62번이다. 62번이다. 뭐 그다음 55번으로 가려면 그 다음 갈 곳이 바로 55번이다. 하는 거예요. 같은 랜 안에서. 교수님 여기 이거 안 거치고 가나요? 붕 떠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당연히 여길 거쳐서 갑니다. 그러나 얘는 IP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서 간다 하는 그런 의미는 IP 주소 개념으로는 없어요. 내내 블랙만 했다가 이제 걔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만 그냥 이렇게 토스 해주는 역할을 해요. 중간에 이렇게 딱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지 IP 주소는 몰라요. 저 스위치라는 건 IP 주소를 기반으로 뭘 처리하는 애가 아니에요. 알겠죠? 과거에는 아예 스위치도 아니고 허브였는데요. 허브는 어떤 식으로 동작했냐면 이런 식으로 동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보내면 여기서 그냥 다 뿌렸어요. 랜 안에 모든 데 다 뿌렸어요. 받을 놈이 받아라 그러고 뿌립니다. 그럼 그 받을 놈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작했어요. 그게 이제 과거의 허브의 동작이었는데 저 스위치는 그보다는 조금 더 똑똑해져서 물론 걔도 주소 기반으로 처리를 합니다. 주소 기반으로 어디로 가라고 처리를 하는데 쓰는 주소가 IP 주소가 아니에요. 저 스위치가 쓰는 주소 기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이 실습실 같이 유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이런 네트워크가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99.99999%는 무슨 기술이라고 했죠? 어제 통신 시스템 기초인가 어제가? 아니다 네트워킹 기초였죠 어제. 99.999%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 랜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 뭐라고 했죠? 저기도 써 있는데 아까 그 여기에도 써 있는데 이더넷. 네. 이더넷이라는 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이 이더넷에서는 그 각각의 호스트를 이더넷은 무슨 기술이냐? 랜 기술이에요. IP는 뭐 랜에서도 쓸 수 있지만 랜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네트워크에 어느 호스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서는 다 쓰는 주소 체계고 랜 주소는 랜에서 쓰는 주소는 이더넷에서 쓰는 주소는 그 이더넷에서만 쓸 수 있는 주소예요. 그 랜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랜으로 가기 위해서 그 주소를 쓰지를 않아요. 다른 네트워크로 갈 때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IP 주소가 기반이다. 식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랜 안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그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중 주소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스위치는 그 랜에서 쓰는 주소 체계인 주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맥 어드레스라 한다. 맥 주소. 맥주가 아니고 맥 주소예요. 네? 그 맥 주소라는 주소 체계를 가지고서 이제 그 주소를 보고서 토스를 해줘요. 또 아까 왜 그 허브에서 그 랜에 전부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뿌려서 받을 놈 받아라 할 때도 그때도 맥 주소가 들어있어서 다 받아서 누구나 다 받아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면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거죠. 허브는 내가 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전송하면 허브가 다 뿌려요. 그러면 허브가 다 뿌리니까 모든 호스트들이 그걸 딱 보고서 맥 주소가 나한테 온 건지 아닌지부터 봐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면 내가 받는 거고 나한테 온 게 아니면 버려요. 옛날엔 그런 식으로 동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스위치가 좀 똑똑해져서 딱 들어오는 맥 주소를 보고서 아 이거 여기 연결돼 있는 놈이네. 그리고 토스해줘요. 맥 주소 기반입니다. 그건. 알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가는 게 아니고요. IP에서 길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 결정을 하는 건데 IP 주소 기반으로는 어쨌든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갈 곳이 바로 목적지다.
그래서 내가 51번이고 80번으로 가려고 하면 길찾기 상으로는 51번하고 80번이 전부 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단 말이에요. 왜? 앞에 2, 3, 1, 9, 4, 1, 6, 5 똑같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IP 주소에서 2, 3, 1, 9, 4, 1, 6, 5가 25.25.25.0 여기까지 네트워크 주소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가 2, 3, 1, 9, 4, 1, 6, 5요. 그 다음에 상대방 IP 주소가 2, 3, 1, 9, 4, 1, 6, 5, 80인데 2, 3, 1, 9, 4, 1, 6, 5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80번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바로 한 칸 건너서 갈 수 있다. 바로 그 다음 갈 곳이다. 알겠죠? 그걸 정하기만 하는 거예요. 가는 건 아니에요. 가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더넷이 해준다. 그러니까 결정만 해주는 거지. 즉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에요. 그야말로. 그럼 가는 건 누가 해요? 운전기사하고 차량이 하는 거지. 또는 뭐 오토바이가 하든지 자전거가 하든지. 그 이동 수단이 이더넷이 되는 거고 결정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넥스홉이 23.19.19.80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구글로 간다 그러면 구글의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글의 IP 주소를 확인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했었던 명령어 중에 서버 구축에서 첫날 했었던 겁니다. 네임 서버를 통해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ns lookup google. 이렇게 이름을 갖고 물어보면 IP 주소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IP 주소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글은 여기 보시면 IP 주소가 되게 많네요. 네,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IPv6라고 하는 주소 체계고요. 우리가 아직은 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2비트짜리 IPv4 버전 4의 주소이고요. 우리가 아까 여기 IP 컨피그 했을 때도 여기 IPv4 주소라고 돼 있죠, 그죠? 명시적으로. 또 IPv6 주소는 이렇게 16진수로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2.25. 뭐 251.252.5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나요? 근데 순서는 아마 다르죠? 순서 다른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자, 이 주소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서브넷 매스크라는 정보에 의하면 이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주소인데 그러면 그 네트워크 주소가 어때요? 나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다르니까 같은 랜상에 있지 않다 하는 걸 식별하는 거죠. 그럼 한 번에 못 가겠는데? 그죠?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면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네트워크상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갈 수 없네? 그럼 우리가 붕 떠서 날아가나? 안 돼. 이게 IP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 갈 곳을 정해서 거기서 또 그 다음 갈 곳을 정하고 또 거기서 또 그 다음 갈 곳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한 칸씩 가는 거예요. 한 칸씩 갈 때마다 길 안내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IP의 특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 가서 또 길 안내를 받아야 돼, 구글은. 그럼 그 다음 갈 곳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면 네트워크의 연결 구성도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구성도를 봅시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여기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구글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그 다음 갈 곳. 그림에서 보면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네트워킹 기초에서도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도 이 장치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나랑 구글이 어떻다고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고요? 다른 네트워크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준 장치가 뭐죠? 그렇죠.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이미. 네. 이거는 복습을 안 해도 그 정도는 기억이 되잖아. 기억이 나잖아. 그죠? 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떠오르지가 않지. 왜? 그건 그거대로 배우고 이건 이거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갈 곳은 어디냐? 저 라우터다.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라우터다.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얘도 컴퓨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로 가나 여기서 여기로 가나 똑같은 그 다음 넥스트 홉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럴까? 우연히도 얘는 그 넥스트 홉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고 얘는 구글로 가기 위한 첫 단계가 될 뿐이지. 그것만 다르지 그 넥스트 홉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넥스트 홉이라는 게 그 다음 갈 곳. 홉이라는 건 이렇게 폴짝 뛰어서 가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검다리 한 칸만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면 그 목적지로 한 칸 딱 건너서 갈 수 있는 거고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에 없으면 마찬가지로 한 칸 딱 건너서 가는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라우터다. 라우터도 같은 네트워크에 있거든요. 여전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실습실에서 이제 내가 같은 랜상에 있는 PC라면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아니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아까 라우터한테 가야 된다 그랬죠? 그 라우터는 어디 있을까? 모르죠? 지난 학기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기억나는 학생 있어요? 지난 학기에 실제 그 라우터가 어디에 있는지. PC는 여러분들 실습실 안에 여기 다 있지만 라우터는 여기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실에는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기억나나요 혹시? 네? 4호관에 옆에 4호관 어디? 지하에. 오, 예, 신박한 의견인데 아닙니다. 4자는 맞았어요. 4자는 맞아요. 예, 그거는 기억이 났네. 그렇습니다. 혹시 4자를 힌트로 기억이 나는 학생 없어요? 예? 4층 남자 화장실 앞에. 예,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4층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보면 왼쪽에 힐끗 보면 철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네트워크 장비실입니다. 그 장비실이 우리 이 건물에 각종 랜이 다른 랜으로 연결될 때,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사용되는 라우터가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종 실습실에 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랜들이 다 다른 랜으로, 다른 네트워크로 우리 교내 또는 외부로 연결되기 위해서 일단 그리로 가야 돼요. 4층에 있습니다. 라우터 장비가. 그래서 일단 거기로 간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아냐? 그걸 알려줘야지 미리.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로 가려면 그 다음에 여기로 가 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안 돼. 만약에 같은 랜에 있으면 그 주소는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예를 들면 내가 그 같은 네트워크상에 80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핑 하고서 이제 예를 들면 핑 하고서 상대방이랑 연결하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핑 하고서 상대방 IP를 지정해 주면 돼요. 30번 쓰는 학생. 30번이 누군가? 29번 여기 30번이죠. 여기요? 51 더하기 네. 여기죠. 30. 네. 여기 31번 아니에요? 30번이 자리 아니 자리 번호 말고 애매해. 80번. IP죠. 여기 있죠. 맞죠. 51 더하기 29 하면 80. 예. 80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컴퓨터 연결하려면 핑 하고서 23194.165.80 하면 바로 여기로 갈 수 있다 이거야. 왜? 내가 주소를 지정해 줬으니까 그 주소로 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핑 구글 하면 구글 주소를 알려주는데 구글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저 라우터를 건너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라우터 주소를 알아야 건너갈 거 아니야. 왜냐하면 결국은 그 다음에 갈 곳이 라우터면 라우터까지 길 찾기를 해서 가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면 길 찾기를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미리 알려줘야 돼 그걸. 그게 뭐냐? 기본 게이트웨이입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여기에 보면 기본 게이트웨이가 있죠. 여기 기본 게이트웨이가 있죠. 이 주소가 바로 뭐냐? 라우터의 주소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로 가려면 이 PC는 우선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느냐? 저 게이트웨이로 보낸다 이거죠. 저기에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저거는 뭐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설정이 돼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또는 뭐 내가 따로 여기서 뭐 이렇게 통신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컴퓨터에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쓸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항상 내가 다른 네트워크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서 가라 하고 써줘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 놓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사실 그런 세팅을 일일이 굳이 안 하고 공유기가 알아서 다 여러분들 PC나 아니면 프린터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게 돼 있고, 우리 실습실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수동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실습실 관리자가 그건 알아서 다 세팅을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VM들은 실습실 관리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 관리자가 돼서 그런 주소들을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간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예. 우선 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trace rt라는 명령을 쓰면 도대체 얘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목적지까지 가는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race rt 명령으로 한번 실제 목적지까지 가볼게요. 어떻게 가는지. 우선 같은 실습 내 옆에 사람 컴퓨터 주소를 가지고서 트레이스를 해봅시다. 일단 트레이스를 할 상대방을 다 짝을 우선 결정하세요. 물론 상대방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주소만 확인하면,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느 학생이 어느 테이블에 앉았으니까 그 주소로 해야지 하고서 그 테이블 번호만 확인하면 그 주소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정해두세요. 내가 누구한테 트레이스를 하겠다. 알겠죠? 네. 그리고 트레이스 rt 하고서 223.194.165. 하고서 이제 그 상대방 IP 주소를 쳐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요? 앞에 있는 장준의 학생한테 하겠습니다. 11번 테이블이니까 62번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로 추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한 번에 끝났죠. 왜? 같은 랜에 있는 컴퓨터에는 한 칸에 건너서 갈 수 있으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과 얻었습니까? 네. 이거 다 캡처해서 저장해가지고 이미지 캡처 말고 텍스트 드래그해서 노트패드에 옮겨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구글로 가봅시다. 구글. 구글은 너무 머니까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구글은 한 열 몇 개 나올 거예요. 거쳐가는 게.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가고 중간에 막 안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안상 그런 걸 막아놓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그래서 trace rt www.동양.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연결할 때도 구글에서 동양미래대학교 입력해가지고 검색해서 클릭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보다 그냥 저 주소 이름을 외워두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www.동양.kr 하고 trace rt에서 이제 내가 트레이스 할 대상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로 이름으로 하면 이제 IP 주소를 바꿔오죠. DNS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그 IP 주소로 트레이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경로 추적을 또 하죠. 제일 먼저 가는 곳을 보세요.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23194.165.1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렇죠. 기본 게이트웨이다 이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로 갈 때 제일 먼저 갈 곳. 나랑 한 칸 떨어져 있는 같은 랜상에 있는. 왜? 얘도 223.194.165 네트워크 주소 똑같잖아요. 뒤에 IP 주소만 1번으로 나랑 다를 뿐이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이걸 보니 이제 23194.165.1에 가서 또 길 안내를 받았네요. 어디로 받았느냐? 그 다음은 192.168.14.1로 길 안내를 받아서 그리로 갔어요. 그럼 거기서 또 길 안내를 받았네요. 192.168.120.2로 길 안내를 받아서 거기 갔어요. 그럼 거기서 또 길 안내를 받았네요.
그래서 19.8.7.2로 갔어요. 거기서 또 길 안내를 받았네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www.동행점.kr의 IP소 여기로 도착했습니다. 5단계를 거쳐서 간 거예요. 즉 5개의 네트워크를 건너서 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IP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IP 주소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한 칸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다른 네트워크는 게이트웨이로 간다. 그럼 거기서 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 갈 곳이 어디냐? 길 안내를 또 받아서 거기까지 또 한 칸 간다. 여기서 한 칸이라는 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건너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5개의 네트워크를 건너서 최종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다 뭐다? 결국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라우터다. 알겠죠? 다 뭘 기반으로? IP 주소를 기반으로 IP 주소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서 최종 목적지까지. 질문. 사실은 이번 학기에 네트워킹 기초에서 할 것 중에 한 30%가 이 내용이에요. 그냥 오늘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끝내버렸지.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이제 앞으로 깊게 들어갈 거긴 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인터넷의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부터 공부할 거긴 하지만 뼈대는 이렇다. 다 이해됐어요? 네? 네? 오늘 좋은 거 알고 가는 겁니다. 네? 뭐 이미 다 아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 교수님 그거 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네, 했어요. 네, 다 한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저 뒤로 갑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그 뭐라 그럴까? 네트워킹에 관한 기본 지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봤듯이 리눅스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IP config와 비슷한 명령이죠. 생긴 걸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거부터 쓰던 이 ifconfig 이 명령이 ipconfig랑 흡사하죠. 혼동하지 마세요. 시험 봤을 때 이 명령어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ipconfig라고 하면 틀립니다. 리눅스에서는 그냥 네, 가차 없어요. ifconfig만 쳐줍니다. 알겠죠? 네? 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리눅스 명령어는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근데 그거 안 그거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온다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한다. 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현대적으로 좀 더 많이 쓰이는 권장되는 명령어는 IP 어드레스 show라는 명령이다. 보기에도 IP 어드레스 보여줘.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ifconfig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지. 네. 물론 ifconfig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인터페이스라는 거.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물론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겠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컨피규레이션. 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한 설정을 보겠다 하는 그런 명령의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기술적이고 외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힘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IP 어드레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죠? IP 어드레스 show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확인 가능하겠죠. IP 어드레스. 사실은 show는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안 쳐줘도 돼요. 아이고, P자가 I자가 빠졌네. IP 어드레스 하고 엔터 치시면 그리고 여기 윈도우가 아니네. 리눅스가 아니네. 한참 안 썼더니 이게 그 접속이 끊어졌네요. 이게 원래 로그인했을 때 한참 동안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윈도우로 왔어요. 다시 로그인 할게요. 접속했고요. 여기서 다시 IP 어드레스 까지만 해도 된다. 하면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뭔가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 윈도우에서도 그랬어요. 사실 윈도우에서 보시면 IP 컨피그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윈도우 IP 구성해서 무선 랜 어댑터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무선 랜 어댑터 로컬 영역 연결, 무선 랜 어댑터 로컬 연결, 뭐 이더넷 어댑터 VM웨어 어쩌고, 또 이더넷 어댑터 또 VM웨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댑터 즉 그 인터페이스들이 여러 개가 지금 이 장치에 즉 이 PC죠. 실제 PC에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고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각각의 설정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주소 있고 서브넷 마스크 있고 여기 주소 있고 서브넷 마스크 있고 또 있는 게 있나?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주소 있고 서브넷 마스크 있고 이런 식이죠. 그죠?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리눅스에서도 여기 보시면 1번 L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2번 ENS160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정이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인터페이스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이제 그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이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1번 L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이건 실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로지 자기 호스트 안에서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호스트랑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그냥 내부의 프로세스들이 IP라는 그 네트워킹 방식을 이용을 해서 내부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할 때 쓰기 위해서 내부의 가상의 소프트웨어적인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많이 쓰냐면 핑 로컬 호스트 또는 핑 127.0.0.1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의 인터넷 네트워킹이 내부적으로 잘 되는가 외부랑 네트워킹 말고 그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 구축을 해놓고서 그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외부에서 접속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그 서버 프로세스에 바로 접속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브라우저를 띄워서 웹 서버에 접속을 한다 했을 때 다른 컴퓨터에서 그 브라우저의 IP 주소로 접속을 하는 다른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그 서버의 IP 주소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서버 띄워놓고서 브라우저에서 127.0.0.1 또는 로컬 호스트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 바로 그 호스트 안에서 브라우저가 서버로 직접 접속이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걸 위한 인터페이스고요. LO라는 건 룩백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 써 있죠. 룩백. 이게 약자죠. LO라는 건. 그리고 항상 127.0.0.1이라는 주소를 갖습니다. 또는 그냥 이름으로는 로컬 호스트 이렇게 접속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ENS160 요게 진짜 배기 인터페이스죠. 이게 이제 이 시스템 외부의 다른 호스트들과 연결하기 위한 랜 카드 NIC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왜? 이건 가상 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입니다. 이것도. 근데 그러나 이게 이제 실제 컴퓨터였다면 진짜 NIC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지났으니까.